여러분 반갑습니다. 시촌입니다. 저는 요즘에 낮 시간에 여기서 시간을 많이 보냅니다. 바로 도서관인데요. 시골 도서관 정말 좋습니다. 어제는 낮에 비가 갑자기 많이 오더라고요. 비가 오는 모습도 아름답고 참 아름다운데요. 그런데 오늘 영상에서 다루어 볼 이야기는 그렇게 아름다운 이야기는 아닙니다. 지난주 금요일이네요. 반장님한테 문자가 왔습니다. 계좌가 왔고요. 체육회비 3만원입니다. 오늘 여러분과 한번 나눠볼 이야기는 시골의 돈 문제입니다. 시골에 실제로 돈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 마을들도 있고요. 돈 문제가 거의 없는 마을들도 있습니다. 사람 사는 게 시골이나 도시나 다 비슷하죠.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 마을도 있고 그런 문제 없이 편안한 마을들도 있습니다. 우선 제가 문제가 발생했던 마을 두 가지 케이스를 먼저 소개를 드리고 그 다음에 제가 몸소 겪고 있는 저희 마을의 상황은 어떤지 저의 경험을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. 첫 번째 케이스는 마을 자금, 마을 돈 1억 횡령한 이장입니다. 저희 동네는 아니고요. 저희 동네에서 또 그렇게 멀지 않은 동네입니다. 마을의 이미지도 있으니까 제가 마을은 언급하지 않을게요. 제가 그 마을 분한테 이야기를 듣게 됐는데 그 마을 분도 저처럼 이제 귀촌을 한 분이에요. 그런데 굉장히 재미있었던 게 제가 그분과 좀 가까워진 이유가 있는데 그분과 제가 좀 공통점이 있었습니다. 어떤 거냐면은 그분은 연세가 많은 선배님이신데 그분의 손녀가 저의 초등학교 후배입니다. 제가 나온 초등학교를 그분의 손녀가 지금 다니고 있는 거죠. 아무튼 그분한테 전해들은 이야기인데 그 마을 이장이 그 마을 돈 1억을 횡령을 했대요. 그런데 참 신기하죠. 시골 마을에 마을 돈이 무슨 1억이나 있습니다. 그 마을에 마을 공동으로 운영하는 사업이 있는데 사업이 굉장히 잘 됐대요. 그래서 그 마을 자금이 사람들한테 무슨 마을 발전기금 받아서 생긴 게 아니고 그 마을의 공동 사업으로 발생한 이익이 마을 자금으로 마련이 된 거였어요. 아무튼 돈이 많은 마을입니다. 그런데 이장이 그 사업을 거의 혼자서 독단적으로 운영하다가 거기서 돈을 1억이나 쓴 거예요. 긴 시간 동안 이게 걸리지 않았는데 결국 이게 발각이 돼가지고 마을이 난리가 났습니다.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그 이장이 진짜 운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. 제가 가깝게 지내고 있는 그 마을에 기촌하신 그 어르신이 있잖아요. 손녀가 저의 초등학교 후배인 그분이 은퇴하기 전에 직업이 서울의 경찰서에 강력계 형사였대요. 여러분 그 있잖아요. 범죄도시 마석도 같은 그 강력계 형사요. 그래서 마을에서 일이 터지고 나니까 마을 사람들이 이분께 가가지고 이 일을 처리해 달라고 막 부탁을 하셨대요. 은퇴는 했지만 전직 강력계 형사. 여러분 만나보시면은 그 눈빛 포스가 장난이 아닙니다. 마을은 발칵 뒤집히고 그 1억을 해먹은 이장도 지금 난리가 난 거죠. 걸렸으니까. 저도 그 후에 법적으로 그 내용이 어떻게 처리됐는지는 이야기를 전해 듣지 못했는데 그분 말씀으로는 이장이 결국 돈을 갚고 마을에 관해서 마을 사람들 앞에서 무릎 꿇고 제발 한 번만 살려달라. 그까지 이야기가 진행됐다. 그 이야기를 전해드릴 수 있었습니다. 제가 이 사건을 보면서 든 생각은 시골에 그렇게 사업체를 운영하는 마을들이 있습니다. 또 그 사업체가 좀 잘 되면은 돈이 생기잖아요. 돈이 많으면은 사람들이 다 이장을 하려고 그러고 그러다가 문제가 생기는 것 같더라고요. 두 번째, 돈과 관련된 마을의 케이스는 귀촌에도 혹은 귀농에도 주민으로 인정하지 않는 마을입니다. 누군가 자기네 마을로 이사를 왔는데 너는 우리 마을 주민 아니야. 인정할 수 없어.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. 심지어 이거를 자기 마을 사람들끼리 기존 마을 사람들끼리 이렇게 말로 정한 게 아니고 마을 규약에 딱 못을 박았다고 합니다. 여러분 황당하죠. 이사를 와도 주민으로 인정을 하지 않겠다니. 저도 참 그 얘기를 듣고 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나 싶었는데 그 사람들이 그렇게까지 하는 이유 아무리 다른 사람이 앞으로 이사 와도 주민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규약을 정한 이유도 역시 돈 때문입니다.
신용카드 쓰시는 분들 이거 절대 놓치지 마세요. 카드 캐시백을 최대 20만원 받을 수 있으니까요. 이왕 쓸 거 현금 받고 쓰면 좋잖아요. 약정 끝난 인터넷 정수기 휴대폰 가만히 두면 최대 128만원 손해보고 계신 겁니다. 약정 끝날 때마다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데 전국 가입자 수 1위, 아정당은 설치 당일 즉시 입금. 이번에 아정당 모델이 원빈으로 바뀌어서 더 믿음이 가네요. 365일 24시간 무료 상담 가능하고, 만약 다른 곳보다 혜택이 적으면 차액의 120%를 보장해줍니다. 이사, 청소도 유명한 아정당은 이사 당일 불만족 시 전액 환불하는 보장이사까지. 정당하게 받자고요. 아정당. 그게 어떤 돈 때문이냐면은 그 마을에는 시골 마을인데 되게 황당하시겠지만 대기업이 2개가 있습니다. 대기업이 2개가 있어요. 그런데 그 기업들이랑 그 마을이랑 과거에 어떤 약속을 했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지만 매년 그 기업들로부터 마을로 후원금이 들어온다고 합니다. 사실 그 마을에 사는 사람들은 많지 않고, 그런데 대기업에서 매년 일정 금액의 마을 발전 기금이 들어오니까 계속 통장에 돈이 쌓이는 거예요. 돈이 많으니까 이 마을은 마을 사람들에게는 절대 돈을 걷지 않습니다. 돈을 안 걷어도 통장에 돈이 많으니까 돈을 거둘 일이 없어요. 뭐 시골에 돈 쓸 일이 뭐가 있습니까? 뭐 가끔 뭐 마을 잔치, 뭐 경로 잔치, 혹은 뭐 체육 대회 이럴 때 돈 쓸 때 빼고는 돈 쓸 게 거의 없거든요. 그러면 그렇게 돈이 많은 마을들은 뭐 그런 잔치 할 때 아주 뻑적지게 합니다. 돈이 많으니까 음식을 직접 할 필요도 없죠. 업체에 불러가지고 야, 돈 줄 테니까 음식 쫙 차려라. 그렇게 먹고, 그리고 행사를 할 때 마을 사람들끼리 단체복을 맞춰 입기도 하잖아요. 그런데 돈이 많으니까 제일 좋은 거 명품으로 다 맞춰 입습니다.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돈을 써도 마을 돈이 계속 남는 거예요. 계속 통장에 쌓이고. 그래서 그 마을에서 몇 년 전부터 야, 이거 도저히 안 되겠다. 우리 마을 기금을 매년 우리 마을 사람들, 마을 주민 n분의 1을 해서 나눠 갖자. 이렇게 된 거예요. 그런데 n분의 1을 해서 나눠 가지려고 보니까 만약에 나중에 누가 우리 동네에 이사를 온다. 뭐 귀촌이나 귀농을 했다. 그러면 n분의 1 할 때 그 n 분모가 늘어나면은 나눠 갖는 돈이 줄어들게 되잖아요. 그래서 마을 규약으로 몇 년도 몇 월 며칠부터 그 이후에 전입하는 사람들은 그 마을 주민이 아니다 라고 딱 이렇게 못을 박아버린 거예요. 저는 뭐 그 마을 분들 뭐 자기들 마을 돈 자기들 마음대로 하는 거니까 말리고 싶은 생각 없습니다. 그런데 이 2가지 케이스를 봤을 때 제가 보면은 시골에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는 마을에 돈이 많을 때, 마을에 돈이 많아서 그 돈 때문에 사람들 욕심 때문에 뭐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더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. 자, 그럼 마지막으로 제가 살고 있는 저희 동네의 경우를 좀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. 저희 동네는 앞서 설명드렸던 케이스와는 굉장히 다른데요. 저희 동네는 무슨 사업체도 없고 뭐 다른 기업이 들어와 있는 마을도 아닙니다. 그래서 마을이 돈이 별로 없어요. 그리고 제가 보니까 분위기가 마을 임원도 서로 좀 안 하려고 하는 분위기예요. 모르겠습니다. 제가 보기엔 그래요. 뭐 반장을 하라고 해도 사람들이 다 안 한다 그러고, 뭐 총무 하라고 해도 안 한다 그러고, 부녀회장 하라 그래도 싫다 그러고, 이장도 하라 그래도 아이 나 싫어 나 못해 그런 분위기인 것 같아요. 여러분 아실란가 모르겠는데 제가 또 저희 마을의 임원 중에 한 명입니다. 저는 새마을 지도자. 새마을 지도자가 뭔지도 모르고 한 5년 전쯤에 시작을 했어요. 마을 반장님이 아이 자네가 한번 해봐. 자네 그냥 하면 돼. 그냥 해. 그래가지고 5년 전에 새마을 지도자가 됐는데 지금 5년째. 저 그만두면은 또 마을에 새마을 지도자를 하겠다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아서 거의 마을 분위기상 제가 종신직으로 저희 마을 새마을 지도자를 하지 않을까 그런 분위기입니다. 아무튼 그렇게 저희 동네는 돈이 없습니다. 돈이 많지 않기 때문에 어떤 일을 할 때, 무슨 행사를 할 때 어쩔 수 없이 돈을 걷고 있습니다. 그래서 지난주에 반장님한테 문자가 온 거죠. 체육회비 3만 원입니다.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은 6월 달에 저희 봉평에서 1년 중 가장 큰 행사 봉평 면민 체육대회가 다음 달 6월 달에 잡혀 있습니다. 이게 시골에서는 제일 큰 행사예요.
그럼 저거 3만 원씩 걷어서 뭐를 하냐? 음식을 합니다. 음식. 그래서 체육대회 날 충분히 마을 사람들이 먹고 마실 수 있는 그런 음식을 준비하는데 한 가구당 3만 원씩 돈을 걷는 거예요. 그러면 체육대회 날 가서 음식은 뭐 실컷 먹고요. 특히 술 좋아하시는 분들은 뭐 왔다죠. 저는 뭐 술을 거의 안 마시기 때문에 해당 사항이 없지만 뭐 술 좋아하시는 분들은 3만 원 내고 하루 종일 뭐 음식이랑 술이 제공되니까 뭐 얼마나 좋겠습니까? 그것도 1인당 3만 원이 아니고 가구당 3만 원이니까 그렇게 부담되는 금액은 아니에요.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3만 원씩 내는 거를 협조를 잘 해주시는 분들도 있고, 야 그 3만 원 왜 걷냐? 아 나 이거 진짜 못 내겠다. 이렇게 이의를 제기하시는 주민들도 있습니다. 뭐 그것도 저는 개인의 자유라고 생각합니다. 다만 이제 그렇게 이제 이의를 제기하시면은 마을에서 이제 앞장서서 일하는 사람들은 뭐 마을 자금이 뭐 충분한 편이 아니니까 좀 힘든 면도 있겠죠. 그리고 저희 마을은 겨울에도 한 번 더 3만 원을 걷는데요. 그때는 이제 제설비 명목으로 3만 원을 걷습니다. 그러면은 그 제설팀이 마을 제설팀이 어떤 길을 치워주냐면은 2차선 도로는 다 지자체에서 치워주는데 그 집으로 들어가는 1차선 좁은 길 있잖아요. 그런 좁은 길은 지자체에서 치워주질 않습니다. 그래서 이제 마을에서 제설팀을 꾸려가지고 트랙터 있는 분들이 눈이 오면은 트랙터를 갖고 와서 한 번씩 싹 밀어줘요. 그럼 그 트랙터 운영하는 분들도 트랙터 기름값이 되잖아요. 그래서 그 기름값을 제공하기 위해서 가구당 제설비를 3만 원씩 걷고 있는데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그 제설하시는 분들에게 기름값으로 한 겨울 동안 1인당 한 100만 원 정도 지급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그 제설팀 트랙터 주인 입장에서 생각을 해봤습니다. 제가 사는 여기 강원도 평창은 겨울이 엄청 깁니다. 눈도 많이 오고요. 그러면은 한 6개월 정도 눈이 오는데 6개월 동안 100만 원 기름값 받고 눈 올 때마다 나가서 눈을 치워주는 게 나라면 할 수 있을까? 저라면 절대 안 하죠. 여러분이라면 하겠습니까? 기름값 100만 원 받고 6개월 동안 눈 올 때마다 눈 치워주고 저라면 절대 안 합니다. 그래서 저는 그 눈을 치워주시는 분들에게 솔직히 굉장히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. 그런데 이렇게 그 제설팀의 입장은 생각 안 하고 제설비 3만 원? 난 못 나겠다.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. 물론 사람마다 생각이 다를 수 있으니까요. 저는 그 부분도 존중을 합니다. 하지만 이제 이런 일을 진행해가는 특히 이장님 입장에서는 좀 힘들 수 있겠죠. 네, 저희 마을의 상황은 이렇습니다. 앞서 살펴봤던 두 마을과는 달리 그 마을들은 다 돈이 많잖아요. 그 마을들과 달리 저희 마을은 돈이 없는 마을이기 때문에 좀 더 건전하게 좀 운영이 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합니다. 물론 제가 또 저희 마을에 살고 있고 저 역시 저희 마을의 임원이기 때문에 팔이 안으로 굽어서 이렇게 좋게 말하는 걸 수도 있겠죠. 네,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.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는지 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다양한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십시오.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재미있고 유익한 내용으로 돌아오겠습니다. 여러분, 시촌 어게인!